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에셋생명 디지털혁신팀의 원종혁 수석 매니저라고 합니다. 오늘 그 당사 미래에셋생명의 RPA 도입 사례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처음 사례 발표를 요청을 받았을 때 조금 망설였는데 저희가 작년에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 4월까지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도입할 때 벤치마킹을 많이 다녔거든요. 금융사에서 도입한 케이스가 그때 막 나타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먼저 도입한 분들 찾아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괴롭혀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오늘 새롭게 도입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싶다 하는 차원에서 실제 도입과 관련된 그리고 운영상에 발생했던 그런 사항들과 관련해 가지고 주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IT 백그라운드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솔루션과 관련돼 가지고는 또 솔루션사에서 말씀을 많이 드릴 거기 때문에 실제 도입과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추진 배경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업했던 내용, 그리고 효과,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유의하셔야 될 점, 그리고 미래생명의 추가 RPA 활용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PA를 왜 도입하게 됐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마 많은 기업들에서 RPA를 도입할 때 그 배경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 테크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니까 검토를 해봐라 라고 탑다운에서 내려와서 검토를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이제 실무자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해가지고 바텀업 방식으로 해서 올라가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미래생명 같은 경우는 바텀업 방식에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 미래생명하고 PC생명이 합병을 하면서 이제 인력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 또 조정을 하면서 인력 효율화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업무들을 한정된 인원으로 좀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가 있었고 또 금융권 같은 경우는 주 50시간 근무제가 작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사 같은 경우도 PC오프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정된 시간 내에 업무를 다 수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워크스마트란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게 됐죠.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실무진들이 워킹그룹 형태로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것들이 페이퍼레스라든가 OCR이라든가 RPA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업무 효율화를 할 때 신기술에 기반한 그 내용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거에서 이 RPA를 그 중에 한 가지로 워크스마트의 한 가지 방편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사업 개요는 솔루션은 지금 이 세미나를 개최한 그 시메이션사의 체크메이트로 했고요. 그리고 수행사는 유니포인트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기간은 한 4.5개월 정도 소요가 됐고요. 작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해서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내용은 RPA 시스템 구축하는 것 그리고 해당 내용의 내부 업무 시스템도 당연히 있고 또 외부와 관련된 메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저희가 중도 존을 통해 가지고 밖으로 나가고 하는 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그 완성된 이후에 구축된 이후에 운영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 지원을 받는다던가 또 교육을 한다던가 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RPA를 도입할 때 저희가 해당 구축 기간은 4.5개월이라고 하지만 실제 RPA를 맨 처음 생각한 거는 이제 2018년 초였습니다. 특정 언더라이팅 부서 쪽에서 이런 기술이 있다고 하니 도입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이 좀 있었고 해당 사항을 가지고 같이 각 부서들의 실무진을 구성을 해가지고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하는 기관들이 2018년 초부터 해가지고 중반까지 계속 사전에 그런 작업들이 사실 있었죠. 그리고 RPA를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거는 2018년 중반 7, 8월 이후부터 해서 12월 전까지 뭐 각 사를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의견 조사를 한다거나 또 내부 또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RPA를 도입하실 때 이 기간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전에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전체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걸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도입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고, 일단 도입 준비가 돼서 이제 의사결정까지 끝나서 실제 뭐 수행사를 선정하고 솔루션을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같이 들어와서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뭐 구축을 준비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설계하고 그리고 RPA를 구현하고 또 테스트하고 뭐 유지 관리하고 또 안정화하는 기간이 있는데, 각 회사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시스템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맞추는 작업들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 작업을 하는 게 구축 준비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한 2주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분석 설계 과정인데, 이 부분은 현업분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업분들이 전부 업무, 제가 잠시 후에 아마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는 7개 부서 35개 업무에 대해 적용을 했는데, 그 담당을 하고 있는 각 부서 담당자들이 개발자분들하고 만나서 그 사전 프로세스 정의서 작성을 하고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거를 순서도에 맞게 이어붙이는 작업을 해 나가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얼마나 잘 얘기를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기존 프로세스를 그대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기존 프로세스를 조금 더 개선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많이 그때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발을 개발자분께서 하시면 해당 사항을 적용해서 시스템에 적용을 해서 뭐 개발계 운영계가 나눠져 있으면 뭐 개발계에 적용을 해서 뭐 운영계로 옮겨오게 될 텐데, 그 적용을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오류 처리들을 이제 계속 해야 되더라고요. 가령 어떤 케이스가 재미난 게 있었냐면, 먼저 이게 RPA가 모든 프로세스를 한 방에 열어서 한 방에 오픈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고 먼저 개발을 해서 된 거는 먼저 오픈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RPA를 운영을 하려면 그 보안 시스템을 다 적용을 해야 되니까 적용을 해서 아이디 패스워드 등록을 다 하고 이제 IT 봇을 만들게 되는데, 실제로 아이디를 부여하는 거죠, 사람처럼. 그러면 사내 게시판에 그 주소록에 가령 디지털 혁신 팀 봇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볼 수가 있도록 돼 있으니까 이분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분이 계세요. 그 로봇인데 RPA인데, 그러면 그 메신저 창에 이렇게 짠 하고 뜹니다. 그 PC에. 그러면 오류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류들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산정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RPA 테스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RPA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미리 설정되어 있는 프로세스를 착오 없이 가져가는 특징이 있어서 어떤 사항이 하나 변경이 되게 되면, 가령 무슨 페이지가 변경된다든가 프로세스가 변경된다든가 하면 바로 정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항시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발생할 때마다 오류 처리를 해야 되는 유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끝나게 되면 그 안정화 기간이라고 해서 안정화 기간을 한 주, 0.5주 이렇게 2주 정도 두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플로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완료 보고까지 끝나게 되면 이제 RPA 전체 사업은 프로젝트는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프로세스가 이제 이런 방식대로 진행이 됐고, 저희는 처음에 3개월 그 프로젝트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들어갈 때. 근데 저희가 처음에 3개월이라고 했지만 굉장히 미심쩍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던 회사들이 보통 다 2배씩 일정이 지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월로 시작을 했는데 6개월이 돼도 끝나지 않는 프로젝트가 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정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상당히 나름 관리를 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3개월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는데 실제 기간은 1.5개월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가 돼 가지고 4.5개월이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한 0.5개월 정도는 좀 여유 있게 편성을 한 거고, 한 4개월, 그러니까 한 달 정도가 더 지연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왜 나타나냐면 실제 어떤 오류가 발생할지를 미연에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기간은 좀 여유 있게 두고 도입을 검토하신다면 좀 여유 있게 두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당사에서 도입했던 그 프로세스인데요. 그 7개 부서 35개 업무에 대해 적용을 했고, 뭐 고객 서비스 팀, 뭐 법인 영업 자산 관리 팀, 뭐 이런 영업과 관련된 쪽, 그리고 보험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언더라이팅 파트, 그 사고 조사 이쪽에 그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을 했고, 구체적인 사안을 본다면 뭐 내부의 프로세스에서 뭐 전표 결제 처리라던가 아니면 시스템이 돌아가서 그 시스템이 뭐 금융권은 다 마감 처리를 하니까요. 그 마감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지급 송금을 하거나 아니면 확인을 해서 오차가 발생하면 담당자한테 알려주는 방식은 개인 메일로 알려주거나 뭐 메신저로 알려주거나 하는 방식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부 시스템을 나갈 때는 그 해당 시스템을 또 그 중간에 벽을 거쳐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애로가 많이 있는 부분이고, 캡차를 푸는 방식 이런 것들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일부는 도입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 쪽이 좀 업무가 많은데요. 이거는 인사 쪽에서 워낙 의지가 좀 있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디지털 혁신팀 오기 전에 인사 쪽에 있어서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효과는 업무 효율화가 가장 컸고요. 어쨌든 좀 이따가 이제 정량 정성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업무 효율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인건비가 절감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이건 정량 분석할 때 그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IT 솔루션을 도입해 가지고 가시적으로 ROI를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보통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IT 프로젝트 하면 그런 것 같은데, RPA 같은 경우는 시간 단위로 절감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평균 급여 곱하기 해가지고 그 절감 시간 하면 그 절감액이 바로 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드물게 ROI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RPA를 적용하면서 그 프로세스 정의를 하게 되면서 이건 이 방식이 아니고 왜 우리가 이걸 이 방식대로 해왔을까? 그러니까 관성대로 해오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바꿔가지고 좀 해보자 하는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BPR 효과가 일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량 효과를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산정을 했어요. 그 해당 업무를 사람이 수행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가 하는 것들을 전부 산정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대신 처리해주고 있는 게 얼마인가 하는 것들을 산정을 해보니까 저희가 1차에 적용했던 게 굉장히
그 쉽고 단순한 업무만 뽑아서 저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5,000시간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1인당 연간 근무 시간이 한 2,100시간 정도 되니까 거기에 하게 되면 뭐 한 2.5인 정도 되지 않나 하는 게 들었고, 이제 그것을 직원 평균 급여로 하다 보니까 뭐 한 연간 1억 8천 정도 이렇게 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죠. 근데 이걸 잘못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그럼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기존에 많이 이미 피곤해져 있는 그 직원들에 대한 업무 부담을 이만큼 경감시켜 주는 거다. 그러니까 선 인력 효율화에 대한 후 프로세스 도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실제 이 의사결정을 하는 측에서는 아마 인력 효율화 또 뭐 그 부분을 아마 감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RPA는 보면 사람은 다 누구나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쉬는 시간이 있고, 근데 RPA 같은 경우는 스케줄링을 이제 로봇 보당 정해 놓으면 RPA는 쉬지 않고 그 업무를 계속하기 때문에 사람과는 다르게 중간에 뭐 쉬는 시간이 없죠. 잡담을 하거나 나가 담배를 피고 온다거나 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쭉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로봇가 굉장히 빠르지는 않습니다. 해보니까 사람보다 과연 로봇가 빠를까 하는 거는 좀 달라요. 사람은 직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프로세스를 건너뛸 수도 있는데 RPA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정해진 루트대로 쭉 가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뛰어넘고 이런 건 없죠. 그래서 걸리는 시간은 사람이 그 해당 시간만 보면 빠를 수 있는데 전체로 놓고 보면 쉬거나 중간에 어디 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24시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효율성이 있다라는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자 설문을 받아봤는데 IT 솔루션을 가지고 설문 받은 것 중에는 굉장히 사용자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해줬습니다. 이게 부정적 답변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전체 대상자 중에. 근데 왜 그러냐면 본인들 업무를 당장 도와주니까 굉장히 좋았던 거죠, 사용자들은. 그래서 참 드물게 사용자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솔루션이었다라고 저희 자평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제가 사업 유의사항 부분을 제가 일부러 넣었는데, 이 부분은 실제 도입을 검토하시는 분들이 아마 저하고 같은 어려움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겪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 도입 의사결정을 할 때 RPA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거 옛날에 엑셀 다뤄봤는데 엑셀 매크로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매크로로 하지 뭐 이걸 뭐하러 돈을 주고 하는 거야? 라던가 IT 부서가 좀 큰 기업들은 아니 이거 지금 우리 있는 IT 인력 이용해가지고 프로세서를 자체 개선하면 되는데 뭐 데이터 받을 거면 BI로 받고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희도. 그런데 IT 부서는 굉장히 바빠요. 요청을 해도 그게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입을 하지 않게 되면 그냥 그 프로세서나 개선이 안 되고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무진에서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실제로 RPA 도입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었고, 단순 매크로하고는 또 이게 프로세스를 물리적으로 따라가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엑셀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효용은 상당히 있다, 이런 걸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또 구성원들이 이 RPA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기 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업무가 아니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는 뭐 전사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RPA가 이렇습니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홍보를 내부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차 프로젝트를 진행을 이제 하는데 그때는 여러 부서가 이제 요청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 업무 프로세스를 개발할 때 구성원들이 얼마나 참여하냐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프로세스가 개선이 되고
또 그 다음 걸 생각하고 하는데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프로세스 개발에 참여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당신이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회사의 프로세스가 업무 워크스마트가 훨씬 더 잘 진행될 수 있다 하고 격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굉장히 실질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RPA 관리는 누가 할 거야? 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개발은 누가 하고 그럼 그 나중에 만들어 놓고 나면 관리는 누가 하지? 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추진은 디지털 혁신팀이 하고 관리는 IT 개발팀이 한다 라는 게 명확히 처음에 정해져 있어가지고 협조가 굉장히 잘 된 편이었습니다. 근데 타사 사례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전체 회사 관점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잘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끌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RPA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잘 굴러가는 게 절대 아니다. 이게 반드시 오류가 발생하게 돼 있고 그 오류 처리를 반드시 누군가는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령 저희가 OS 같은 경우 일정 시점이 되면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전부 재조정 작업을 다 해줘야 돼요. 스스로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OS 변경이라든가 뭐 차세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같이 고려해서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오지 않은 문제인데 RPA가 여러 가지로 이제 확산되게 되면 나중에 인사 발령이 나고 사람이 바뀌고 하게 되면 사람은 가고 아는 사람은 없고 RPA는 돌아가고 하는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RPA 없는 날 이런 걸 정해서 사람이 직접 한 번씩 수행해 보겠다고 하는데 보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실제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사람이 알고 있어야 된다. 물론 그 프로세스 정의서하고 실제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뭐 완료보고 문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나와 있긴 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고려는 하셔야 되고 RPA가 돌아가다가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는 IT 책임이냐 현업 책임이냐 하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것들도 그 현업과 IT 간의 그 처리와 관련된 문제가 사전에 이야기가 되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당사의 경우 미래생명은 4월까지 해서 1차 적용을 마쳤고요. 1차는 파일럿 개념으로 저희가 가급적 쉬운 프로세스 그리고 복잡하지 않은 그 프로세스가 길지 않은 것들을 위주로 해서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2차 프로젝트를 저희가 이제 당장 이달부터 추석 지나고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개월로 하는데 22개 부서 한 60개 업무 이렇게 하면 대략 한 3만 시간 정도 저희가 절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보다 부서가 많이 늘어났죠. 요것들은 이제 막상 써본 부서가 좋은 평가가 나오니까 옆에 있는 부서가 실제로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미리 이야기해주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참가를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조성을 해서 이제 2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2차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은 계속 이렇게 원샷 방식으로 가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해당 솔루션을 가지고 자체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IT 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청하면 다 시스템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 회사 내에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걸 생각하고 있고 그 RPA를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기술의 문제라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노동력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도입할 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마치 사람을 우리가 인사 발령을 내고 뭐 여기엔 2사람이 필요해 3사람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세 스케줄을 뭐 0.3을 배치할 건지 0.7을 배치할 건지 부서에 따라 가지고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기술에 대한 뭐 기술 새로 신기술을 도입할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노동력,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노동력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뭐 AI도 나오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약간 당장은 좀 먼 미래의 일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느끼기에는 가장 실무자로서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건 이제 패턴 인식 부분과 OCR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OCR은 정확도가 아주 높아지지 않으면 사실 도입하기 어렵거든요. 지금도 80%, 85%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보험사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정확성을 85%의 정확률을 가지고 OCR 기능을 이용해서 운영하기는 어렵고 이 부분이 상당수 높아진다고 하면 그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패턴 인식이라는 건 내가 PC에서 움직이는 그 경로를 따라서 얘가 그걸 인지하고 있다가 나에게 먼저 이렇게 한번 업무를 해보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나의 마우스 움직임을 기록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패턴 인식과 OCR 정확도가 올라가게 되면 RPA 기능은 굉장히 많이 높아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